첫 번째 이슈는요. 요번에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 조사 중간 발표를 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난 정말 설마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 지난 10일 날, 이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문체부가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세현 선수가 그냥 얘기할 때 정도만 하더라도 아, 문제가 있긴 있구나. 저것들 진짜 문제 있네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야, 문제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몇 명 선수들은 이코노미 태우고 자기들은 비즈니스 가고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선수촌에서 선후배 간에 뭐 후배들이 빨래해주고 그런 정말 전근대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새끼들이 선수한테 돌아가야 될 예를 들어서 이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한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들을 주지 않고 지들이 다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수의 계약이라든가 막 엄청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 난 깜짝 놀랐어. 그 내용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일 날 문체부가 그냥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 나눠갖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제도 개선 관련해가지고 첫째, 협회 후원 용품의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대요. 협회가 후원 용품을 가져오는데 계약을 하는데 선수들한테 그냥 뭐 무조건 입게 하고 쓰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유니폼이면 이해를 해. 근데 라켓이라든가 신발 같은 경우는 그 경기력과 직결되는 건데 선수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라켓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라켓 신발 같은 거 안 맞아도 그냥 무조건 신게 하고 무조건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아게임 44개 종목 가운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후원용품 쓰라고 하는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배드민턴 협회만 다른 종목에는 없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만 하고 있는 관행이 유독 많아요. 이런 것도 관행이죠. 무조건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후원사가 주는 용품 무조건 써. 이런 것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요번에 지적을 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원래 지금까지는 전체 후원금 중에 20%는 선수단한테 배분을 한대요. 그럼 선수단이 가져가는 거지. 이게 원래 원칙이래. 후원사가 후원금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후원금 왜 주는 겁니까? 선수들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후원금에서 20%는 원래 선수단한테 가야 되는 거래요. 그런데 협회가 선수들 모르게 2021년에 그 배분금 조항을 삭제했대요. 근데 요번에 문체부가 선수들을 인터뷰하는데 선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 몰랐대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올림픽 때도 후원사 후원금 들어오면 그거를 선수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는 거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회에서 지네가 몰래 그냥 이 조항을 없애가지고 20%도 다 지네들이 그냥 먹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성적이 좋으면 후원사들이 그 개인들한테 직접 보너스를 줬대요. 옛날에는요. 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후원금 별도로 막 이렇게 금메달 따고 1등하고 그러면은 후원사가 그 선수들한테 보너스를 줬는데 그것도 협회에서 막았다는 거죠. 어떻게 막냐? 직접 주지 말고 우리 통화자 줘라. 협회가 수령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협회가 수령한 이후에 선수들한테 그 보너스가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이
협회에서 선수한테 갈 돈들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어? 그리고 또 선수 선발 방식에 있어갖고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인전 같은 거 할 때는 100% 객관적인 실력으로 한대요. 근데 복식 같은 경우는 실력이 70이고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점수가 30이래요. 평가위원회. 근데 평가위원회의 점수는요,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주관적. 그래서 이미 2021년에, 이 선수를 뽑는데, 국가대표를 뽑는데, 주관적인 점수가 원래 과거에는 50이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점수를 10%로 축소했대요. 2021년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수를 뽑는데 객관적인 실력을 뽑아야지. 이 위원들이 주관적인 걸 가지고 국가대표 뽑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퍼센트지를 10%로 낮췄는데 금년 2월 달에 다시 30으로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올림픽 종목 44개 중에서 이렇게 위원들의 주관적인 점수로 선수를 선발하는 거는 배드민턴 협회가 유일하대요.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선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는 거지 뭘. 복식. 세 번째,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저는 사실 이게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젠 배드민턴 협회하고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식으로. 그랬더니 협회랑 그만 안 하면은 국제대회 못 나간다 이런 말 나오니까 안세영 선수가 그건 너무 야박하지 않냐 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국제대회를 갈 수 있는 건가? 저도 좀 몰라가지고 헛갈렸는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44개 종목 중에서 국가대표가 아니라고 해서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대요. 다른 종목들은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다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가 있대. 근데 배드민턴 협회만 이 국제대회를 나가려면은 5년 이상 국가대표 하고 남자는 만 28살, 여자는 27세. 그렇게 해야지 나갈 수 있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문체부가 그거 폐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진짜 악랄하구나. 선수들을 완전히 거의 노예 계약처럼 이렇게 맺고 있다는 걸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네 번째, 배드민턴 연봉과 계약 기간. 나 이게 제일 웃겨. 배드민턴 연봉을 주는데 여러분 연봉을 줄 때 어떤 기준인지 아세요? 기준 중에 하나. 학력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대요. 아니 배드민턴 선수가 학력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학력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고졸은 7년, 대졸은 5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너무 이게 선수들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배드민턴은 너무 계약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가 볼 때 현행 제도가 신인 선수들의 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고 실업팀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있다는 거죠. 선수들이 아니고 실업팀, 그 팀들이 유리하게. 거의 노예 계약 같은 거는 좀 과장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정말 꼼짝 못하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묶어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선수의 임무와 결격 사유. 선수의 임무라는 게 뭐냐면 선수가 그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코치라든가 감독. 그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된대요. 복종. 그리고 협회가 정당하게 지시한 거에 대해서 불응하면은 선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웬만한 선수들 중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감독이나 코치한테 협회한테 막 말도 안 되게 대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조항은요 이미 체육계에서 이미 2021년에 상당수 다 없어졌대요. 2021년에 언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여러분 최숙현 선수 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2021년에 그 철인상종 경기 선수잖아요. 굉장히 잘했고 근데 시발 감독 그리고 동료 선수들 선배 선수들 특히 이 감독 새끼 이 새끼는 누구니까? 팀 닥터라는 새끼 이런 새끼들의 이 폭행과 폭력 그리고 선배들의 폭력에 결국 엄마한테 이렇게 카톡을 남기고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하고 투신했잖아요. 난 지금 이 카톡을 보면은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 어머니 말씀 보세요. 딸 전화 받으라고 뭔 일이냐고 통화라도 해야 안심을 하지. 이 사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감독이란 개새끼 이 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안 때렸다. 팀 닥터하고 다른 선배들 때린 거지 나는 안 때렸다. 지가 방조했죠. 근데 이 새끼가 그렇게만 했습니까? 이 개새끼? 이 새끼가 진짜 악랄한 새끼예요. 뭐라고 하면 녹취록 보면은 아니 선생이 알아서 때리는데 뭐 하는 거냐 막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오히려 운동하러 최 선수 얼굴을 막 후려치고 본인도 폭력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폭력이 아니래.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는 폭력인데 나는 신발로 때렸으니까 폭력이 아니래.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녹취록 보면은 이 개새끼 아주. 이런 새끼는 씨발 아주 매장을 시켜야 돼요.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 아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 나는 신발로 때렸으니까 폭력이 아니래. 손으로 때리는 폭력인데 신발로 때리는 폭력이 아니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옆에 있는 새끼 안주현이라고 하는 이 팀 닥터라는 새끼 이 새끼가 진짜 의장한 새끼죠. 팀 닥터라는 새끼 이 개새끼 아주. 이 새끼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의사 면허도 없고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새끼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끼 뭡니까? 뭐 예전에 뭐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 했냐? 청소하는 일. 제가 뭐 청소하는 일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원래 물리치료라든가 이렇게 뭐 팀닥터 할 수 있는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독 새끼하고 뭐 선후배가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갖고 선수들한테 엄청난 폭력을 행했던 새끼 아닙니까? 이 개새끼.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로 사실 체육계에서 이렇게 지도자와 선수 간에 이런 권위적인 지도자 말에 무조건 복종해 그런 게 없어지는 분위기였고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협회는 여전히 배드민턴 협회는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거 이번에 문체부가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협회에 대한 보도사업 수행. 이거 진짜 골 때리죠. 첫째 뭐냐?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 이게 뭐냐면 진짜 골 때려요. 나 황당해. 예를 들어서 후원사가 있어. 후원사. 이 회장 새끼가 협회가 후원사하고 수의 계약을 해요. 수의 계약? 근데 수의 계약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하냐? 후원 물품을 줄 거 아닙니까? 뭐 라켓이건 뭐건 준단 말이야. 근데 라켓을 줄 때 따로 협회한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그 후원 물품을 뒤로 주는 거예요, 또. 그럼 이걸 자기들 챙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챙긴 거를 협회에서 배분하는 거죠.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팔아 먹던지 뭔지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범죄죠, 범죄. 범죄예요. 그래서 배임. 지금 이거는 아마 고소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후원사 물건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 선수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지들이 페이백 받아가지고 지들끼리 챙겨 먹는 거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 아, 보통 협회 같은 경우는 지들이 후원금 많이 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은 후원금 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지들이 다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선수들에 대해서 보너스 들어오는 것들 다 챙겨 먹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상임심판 해고. 이 상임심판 제도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들이 편파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들이 보통 다 비정규직이래요. 비정규직.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심판으로 고용하나 봐요. 프리랜서 심판들. 근데 프리랜서 심판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지만 이래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대요.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중앙일보 얘기인데 뭐 책임감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판정에 공정성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만든 게 뭐냐면 상임심판이에요. 상임심판은 각 종목 있지요. 종목들, 뭐 배드민턴이건 뭐 아니면 탁구건 각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별로 심판을 직접 고용해가지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심판의 질을 높이는 거래요. 근데 실제로 배드민턴 상임심판 같은 경우는 스포츠과학원이 실시한 상임심판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했대요. 상위를. 그리고 배드민턴이야말로 상임심판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대요.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상임심판 안 해. 폐지해버렸다는 거죠. 폐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폐지할까요? 상임심판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이건 의심입니다, 의심. 이 새끼들이 사실은 뭐 심판을 매수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심판들이 편파적으로 어느 정도 하기를 바라는데 상임심판 같은 경우는 아마 상임심판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편파 판정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싫지 않은 이상 갑자기 상임심판 제도를 왜 없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요번에 문체부에서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도 정말 구질구질해. 이 새끼들은 돈 문제에 있어갖고 진짜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뭐냐? 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이거는요, 이거는 조항으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국가에서 사용할 때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해 충돌? 너무 당연한 거죠. 상식이지. 내가 협회 임원인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국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임원이 관계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거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가 2021년까지 2021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끌어주고. 근데 이게 다 문제는 법 위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법 위반이에요. 현행법. 마지막 협회 운영과 관련해갖고도 진짜 골 때리죠. 원래 임원들은요 보수가 없대요. 다 명예직이잖아. 보수가 없잖아요. 배드민턴 협회 이 협회단 같은 사람들이 월급 받습니까? 돈 받아요? 왜 돈을 들이붓지? 임원들은 사실은 그 체육 발전을 위해서 후원금 내고 지원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거든.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요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만약에 후원사를 유치하면은 그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에 달하는 인센티브 성공 보수를 지금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40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이번에
후원액이 또 얼마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돈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 보너스도 챙기고, 그리고 후원사 그 계약 맺고 나면은 그 후원품 들어오면은 1억 5천 또 뒤로 챙기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후원사 배치하거나 그러면은 인센티브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지만 지들이 협회에 후원은 얼마큼 합니까? 후원은 40명이 3년 동안 얼마 했다는 겁니까? 2,300만 원. 근데 2,300원 누가 한 거냐면 회장이. 그러니까 40명 중에 39명은 3년 반 동안 한 번도 후원도 안 하고요. 회장이 딱 한 번 한 거야. 회장이. 얼마? 2,300만 원. 근데 이것도 누가 한 거냐? 나는 이거 보고 회장이 했나 그랬어. 회장이 한 게 아니고 인센티브 수령한.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회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한 사람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대납한 거래요. 이게 뭐야, 병신들? 근데 이거 받는 게 아니죠. 뭐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여비 해가지고 3억 3천만 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령한 사람이 총 9명이래요.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해외대회 참가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식비는 요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야, 별도. 그 또 하나.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 지정. 뭐냐면, 공인구라는 거는 배드민턴 셔틀콕 있잖아요. 셔틀콕 공 있잖아요. 그거를 이 협회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의 용품을 이게 우리 공인구야라고 지정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지정하는 게 위반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회사의 셔틀콕을 우리는 이거 무조건 이거야 공인구라고 지정함으로써 의심이지요. 뒤로 쳐먹은 게 얼마나 많을까. 당연히 이런 의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공정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운영 정황이 있대요.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뭐냐면 배드민턴 선수들, 배드민턴인들이 어떤 비위를 했어. 그럼 징계하는 것이 스포츠 공정위원회거든요. 근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어떤 선수가 왔는데 그 선수는 내가 키우는 애야 하면 무마시키고 봐주게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놀란 게 요번에 문체부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몰라, 배드민턴 협회의 입장이 나오겠지 아마. 근데 제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 유인촌 하고 있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니까 야, 배드민턴 협회는 정말 썩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지금 문체부가 모르겠어요. 전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워낙 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검사 이용해갖고 수사하고 터는 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번에 이것도 물론 협회가 문제가 있는 거 맞지요. 대한체육협회에 문제 있는 거 맞아. 문제 있는 거 많은데 요번 기회에 이 윤석열 정부가 누군가 그냥 문제 있으면 때려잡고 그런 걸로 인기 큰 정부니까 아마 요번 기회에 문체부에서 지금 대한체육협회라든가 배드민턴 협회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어필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문체부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를 공익감사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이거는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대한체육회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공익감사를 했는데 제가 골 때린 게 뭐냐, 공익감사 하는 이유가 이 중간에 있어요. 보도자료에. 뭐냐, 나 진짜 웃겨 죽을 뻔했어 아주.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 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 계약,
점점점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요번에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 좋지요. 하는 거 좋아.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이거 딱 보자마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한테 너희는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딱 이 내용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막 나오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아, 바로 대통령실 관저계약 딱 떠오르잖아요. 난 참 대단해. 문체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은데 얘네들이 진짜 후한무치하구나. 아니, 용산이 이런 짓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원이 요번에 용산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이 나왔죠. 수의계약 문제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대.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 너무 황당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개별적인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야, 나 너무 황당해, 진짜. 근데 이 이슈는 두 번째 이슈니까 두 번째 이슈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 그 중간 브리핑이 나왔다. 정말 참혹하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감사